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오전 4시 53분입니다. 벌써 9월이네요. 네, 참 시간 빠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차트로 유튜브를 제가 처음 시작한 게 4년하고 또 조금 더 돼 4년 반 정도 됐네요. 그때는 사실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큰 손실을 막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일지를 만들려고요. 읽어서 막 일지를 만들려고 막 그렇고 막 기록을 남겨서 이렇게 차트 분석도 해보고 그러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게 되고 운 좋게 또 적중률도 좀 먹게 되고 당시에는 제가 뭐 밥 먹을 돈도 없었어요. 지금 또 어떤 분이 또 그렇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또 그때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또 어엿한 직장인이라도 있으시잖아요. 힘드시더라도. 근데 저는 자영업자, 그 미래가 또 불투명하죠. 항상 직장인들, 공무원들 이럴 때 참 부럽죠. 사실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부러워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개척해 나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튼 그렇게 되다가 이제 지금은 구독자 뭐 한 6천, 7천? 제가 딱히 홍보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창기 때는 홍보를 좀 했었는데 지금 홍보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영상 올리면 그래도 400회, 500회 정도의 조회수 그리고 항상 챙겨봐 주시는 분들이 한 1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50에서 100분 정도. 그런 팬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그렇죠? 열심히 해서 정식 투자 자문업을 취득을 하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드리는데 조금이나마 영향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봉사활동 아니고요. 저도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을 겁니다. 그것이 윈윈이죠. 그렇죠? 항상 응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아직도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래도 체력은 좀 돌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적 긴축 2배 확대 매달 950억 받아들인다. 여러가지 역대 최대 24조 지출 구조 조정 윤 대통령 첫 예산부터 허리띠 졸라매기 이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만 여긴 할 말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것들 보시면 또 영향력 있으신 분들 힘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승진하면 대출금리 인하되죠. 내 건 한 건만 받아들여서 그죠? 대출 인하 크게 안 해주겠다. 금리 인하. 간편경제 수수료 직접 개입 안 하겠다. 좋은 것 같아요. 파워쇼크 변동성 커진 증시, 에너지 방산 등 정책 수혜 종목, 방산 에너지. 네, 그렇죠. 방산주는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한생원 놓쳤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지금 제가 에어로스페이스 25,000원대부터 막 관심 가져달라 작년부터 막 했는데 지금 7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콜보다 낫네요.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을 눈여겨보실 만한 흐름이 계속 될 겁니다. 그죠? 하나그룹 계속 챙겨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보아 시티그룹 리전스 빅스텝 따라 줌출연을 잇고 그 다음에 60돌 SK이노베이션 정리선 저쩌고 밑에는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되겠고요. 네, 부동산 지금 주식 담을 때 무주택 투자 내년 이 시기 노려라 라고 되어 있네요. 보겠습니다. 양적 긴축 2배 확대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오르게 되면 왜 오르는지에 대한해서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것의 후폭풍으로 물가는 오를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물가는 오를 것이 예상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선제표로 주식이 많이 오르게 되었어요. 실제로 나스닥이 9천, 8천에서 17,000까지 올라갔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1,800에서 3,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제 돈의 양이 약 2배 늘렸거든요. 거의 준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마찬가지로 올랐어요. 여러분 자꾸 오른 걸 빼고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물가도 2배가 올라야 정상인 거예요. 왜? 돈이 2배가 늘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아까 영상 보시면 됩니다. 앞에 붙였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후폭풍을 막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2%, 3%, 2% 줄여가지고 언제 다 줄일 겁니까? 왜냐면 2배 늘렸기 때문에 얘 상승시켰던 절반 50%를 줄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산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3%로 10달이 지나야 이걸 반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한 계산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천천히 올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3%, 2.5%니까 내년 여름은 가야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거고 이게 물가가 안정이 될 거라는 건 그냥 불보듯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산수예요, 산수. 물론 이 산수에는 오차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모델을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지만 그 오차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자산의 가격은 거품은 빠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물론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물론 주식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자 3,000까지 갔던 코스피가 그죠? 3,000 넘으면 3,400인가요? 3,000 넘었었죠. 그죠? 3,000 좀 넘었었는데 3,000이나 칩시다. 얘가 지금 2,000 얼마 200까지 갔어요. 30% 정도 빠졌단 말입니다. 근데 50% 빠지면 초기화라 그랬어요. 그럼 30% 빠졌으면 꽤 많이 싸진 거예요. 근데 우리 물가 상승률에 경제 상승률이 2%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꿀꿀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시간 해결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그냥 산수예요, 산수. 그죠? 17,000까지 갔던 나스닥이 지금 12,000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30% 정도 빠졌어요. 40%, 35% 조금 더 빠졌네요. 그렇죠? 35% 정도. 그러면 얘도 나중에 시간이 오르면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적정 가격대는요. 그렇죠. 왜냐면 그 뭐시기냐 우리가 9,000에서 8,000 정도에서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2배를 늘렸단 말이야. 그럼 이 정도 됐으면 한 11,000 정도에서 저점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야. 10,000에서 11,000 정도. 그죠? 그냥 그게 물질적인 거예요. 왜냐면 빠질 때 좀 더 파동의 기준이 있으면 노동 치는 게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라면 기준보다 조금 더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언제든지 사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물리학 배우시면 나와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자녀분들 물리책 한번 보세요. 거기 파동이라는 게 나올 테니까. 한쌤 이거 가지고 파동이라 하는구나. 그죠? 사인, 코사인. 위접 분책도 좀 보시고요. 이렇게 생겼네. 자, 아무튼, 네. 이게 되겠고요. 역대 최대, 이슈자주 기조조정, 기조조정 좋아요. 해야죠. 왜냐면, 제가 문재인 정부를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욕 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에요. 미쳤어요. 거의. 저는 보긴 그래요. 저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희망은 가졌었어요. 근데 역시나예요. 최악입니다. 저는 계속, 유승민 의원을 응원을 하는 편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경제학으로서 강사를 하시니까 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뭐 가능성 없는 이야기고. 문재인 정부가 지출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빚을 너무 많이 냈고요. 외환 보유고를 녹였다라는 말이 외환 보유고가 실제로 늘었거든요. 하지만 외환 보유고 대비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지금 투더락 맞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차관을 오지게 땡겼죠. 자, 여러분들 코로나 지원금 받았습니다. 네, 당연히 받으셔야죠. 힘드니까. 근데 그게 다 빚이에요. 돈이 생긴 게 아니라 부채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빚입니다. 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근데 이 줄어든 게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항모 사업. 문재인 정부가 지출을 늘렸던 것 중에서 국방비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고 굉장히 응원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막 친중 매국노 약간 그런 간첩이라는 그런 일베에서 공격도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일베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카이 어차피 옛날부터 됐으니까 그랬지만 그 경항모 사업들 이런 것들 언제부터 추진된 건지 모르겠죠. 그걸 계속 추진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이가 그걸 깡통 내버렸어요. 그리고 지 공약 이행한다고 병장 월급 100만 원 만든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젊은 청년들이 그 군대를 가는 거, 네, 힘들고 고생하는 거 압니다. 그럼 100만 원은
근데 네. 지금 그걸 하겠다고요? 아유, 진짜 지금 그걸 굳이 지금 해야 됩니까? 화가 나서 정말 아무튼 이걸 긴축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는 원급도 올려줘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올려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올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소장원 청년들 진짜 고급 자원들 가서 써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올려주면 좋죠. 좋은데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지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경항모 사업을 줄이고서까지 그걸 줘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전 꼭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경항모가. 지금 같이 지금 불안한 한국에 민주당을 공격하시는 정치 얘기를 하면 그런데 공격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친중이니 친북이니 뭐 관첩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시잖아요. 얘네들은요 돼지 새끼들이에요. 돼지 새끼들 진짜도. 저기들만 또 화가 나서 말을 못하겠다. 저 진정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아닙니다. 네. 혹시나 했는데 넋이 나서 그냥 빨리 탄핵하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갈수록 더 지랄이냐? 아우. 지지자분들께 죄송합니다. 네. 세금 일자 3년 만에 100만 개 밑으로 신기수 이제 20만 명 키운다. 뭐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원여스키 건설 36년까지 그래요. 네. 지진 때문에 좀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불란 정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중단 맞대응 카드 만지작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네. 최소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이래놓고 중국 쪽에 좀 붙으세요. 이 부분에 한해서는. 그리고 반도체도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좀 강하게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구 잡혀서 뭐 할 겁니까, 지금? 이게 줄타기 하셔야죠, 이런 부분은. 당신 그렇게 하면 나 어쩔 수 없다. 중국에서 이렇게 좀 할게. 그러니까 좀 정도 왔다 갔다 하셔야죠. 친중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러시아 제재에 나 동참하기 힘들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동참을 하되 표면적으로 마셔야 되는 거죠. 이 새끼 미국 하여튼 얘네들 진짜 못됐다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이 있고 강하고 품질이 좋으면 경쟁력이 돼요.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아마 근데 쉽지 않겠지만 중국 전기차가 워낙 잘 나가니까 미국에 팔아야 되는데 중국은 경쟁력이 없거든. 한국이 중국 시장 가서 차를 판다고요? 힘들 거예요 아마. 네. 금융대출 8년 만에 4% 돌파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고요. 간편적 기술로 어쩌고저쩌고 별로 없는 것 같고 회사채 금리 최고치. 자, 그 기업자들 정도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부채 적자인 기업을 제가 투자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자가 오르는데 적자인 기업을 투자한다고요? 그럼 얘네들 빈 계속 늘어나는데? 그죠? 무조건 흑자인 기업을 투자하셔야 돼요. 부채가 적은 기업. 네. 그렇고요. 현금으로 좋고 시장 장악과 소비의 기회, 골드만세 투자 전략 제시, 금리 인상기 투자 기업 환경 급변, 인플레 지속 탈세계화 등등등등 지나가는 중. 영업이익률 높은 기업 유망이 뭡니까? 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원자재. 글쎄요. 네. 이거는 뭐 한국 뉴스니까. 자, 금리 취소법 즉각 상승 전망 4개월째 확 뒤집혀라고 되어 있죠. 네. 떨어질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아까 뭐 잠실 이야기 보니까 뭐 물리 닮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조금은 보시고 일단은 그 집값은요. 주식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때 좀 이따가 사시면 돼요. 그때 사시면 됩니다. 네. 내년 이식이 노려라. 이게 뭡니까? 네. 시장 이미 금리 인사 선반영, 긴축에 주식 담아도 돼. 그렇죠? 네,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빠질 가능성 계속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한 번 더, 한 웨이브가, 원래 웨이브가 한 번에 끝나진 않거든요. 드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부분은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그래서 주식 없이 원재 사라고. 그쵸. 요거. 그죠? 아마 요거 부동산 정책도, 규제 정책도 아마 풀릴 겁니다. 그때 이제 관심 좀 두시고, 금리가 딱 꺾이기 시작할 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성 자산 있으신 분들은 그때 투자하시면 되고, 아마 현금 자산 없으시겠죠. 대출을 또 받아야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뒷북 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돈이 지금 굉장히 귀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죠. 그렇게 올겨울 장난 아니죠. 네. 에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러시아 지금 공격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돌파를 해서 막 점령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 자리를 본인들 이제 영토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만 해도 성공이지. 1차 목표가 이거라 했잖아.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죠? 우크라이나 오른쪽 이걸 먹는 게 1차적인 목표다. 빠르게 검증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고, 그게 안 된다면 여기를 먹고 아마 지구전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크림바도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지중해에 대한 진출로 확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뒤집니다. 자, 저희 단톡방에도 좋은 뉴스가 많아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좋은 뉴스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뉴스 읽는 것만 해도 한 세월이죠. 여러분들 뉴스 반응이 안 좋으면 안 읽을 거예요. 그리고 참 투자를 활용하실 때 이런 뉴스가 중간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월 여진이어 지표의 계산은 저거 나오고 있고, 환율에 남몰려주는 서학개미. 그래서 미국 주식 이번에 탈출하시면 아마 본전에 가깝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 환율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빠져나오시면 괜찮을 거고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네. 네. 괜히 기쁘다 이런 뉴스는 조금 그 자극적인 뉴스를 좀 거를게요. 네, 미국 전 검증 인상탄 아니야. 요거 나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미국 엄청난 경기 침체, 금리 인상 탓이 아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양적 완화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앞전에 뉴스에 대해서 별을 보여드렸지만 요것도 요번에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달러를 계속 풀어왔어요. 그렇죠? 계속. 하지만 우리 2020년 정도까지는 천천히 풀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풀었다라고 판단해서 얘네들이 달러를 긴축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노리다가 그 중간적으로 제로금리를 올리면서 팍 올려버렸죠. 그쵸? 그래서 긴축을 해서 요 정도에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미국의 뭐라고 할게, 경제에서 요런 부분들, 양적 완화로 버티고 있던 부분들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맞물리기 때문에 아마 급격하게 두드려 맞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통화 공급 과잉이 증가의 산물이 아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없었다라면서 미국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2년 전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할 당시 통화 공급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꾸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네. 물가가 올라서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파도풀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돈을 확 풀었는데 이게 여기서 뽑았다고 해서 여기에 바로 파도가 치진 않거든요. 그렇죠? 파도가 밀려오죠, 이렇게 쭉. 그렇죠? 이 폭풍이 지금 와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올라가는 파도를 얘가 잘 이기질 못하는 거야.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금리는 오르니까 내 자산은 줄어들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이것에 대한 그 갭이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건전재정 작심한 정부, 네, 제동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좀 그래요. 네. 너무나 한국 GDP 대비 적자 비율이 정부 예상보다 네, 지금 적자가 아마 3분기에는 상당히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인니 의회 CPI 비준안 처리, 네, 얘기 나오고 있네요. 어제 거죠? 바로건 전세 사기 폭탄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8천억 원. 제가 집을 작년에 샀어요. 7월 달에 계약을 하고 11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사실 가장 비쌀 시기였습니다. 고점. 근데 나름대로 입지를 분석을 하고 바로 옆에 이제 저희 집 그냥 걸어서 2분? 그냥 그 골목 하나 건너면 스타벅스거든요. 건다고 지금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지적인 요건 그리고 이제 롯데캐슬 들어오고 경대병원 근처 있고 해서 조건이 맞아가지고 샀습니다. 좀 당시에 조금 이게 이제 그 입주 그날이 그대로의 상태여서 좀 저렴하게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샀던 가격보다 크게 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집 제가 산 가격에서 20% 정도의 손실을 각오하고 샀어요. 근데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그 불안 요소죠. 그리고 제가 이 집을 편하게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집은 제가 편하게 쓰면 되는 것인데 전세집은 벽에 구멍도 못 뚫고 막 눈치 볼 게 많으니까 또 세 살을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첫 집이다 보니 그래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빌라 전세들 지금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과거의 전세랑 이제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전세값이 버티면 물가가 떨어져도 집값이 버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세값이 고평가되고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들 이거 깡통 정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계부채가 2천조요. 2천조 다 무슨 부시겠어요? 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건물담보대출이라고요. 그럼 얘가 더 어디 갔으면 8천억 갖고 지금 2천조를 감당하겠다고요? 얘네들 그러니까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분명히 문제 생길 겁니다. 이거 크게 이슈하면 될 거예요. 네, 한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 명품 아파트 이건 별개 이야기고 그리고 환율 취소인데 반대로 몰려가는 개미들 인버스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인버스는 과거에 썼어야 됐고요. 만약에 반등이 진행이 되면 그때 아시는 게 좋겠지만 지금은 인버스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인버스라는 것은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되는데 고평가에서 인버스 하셔야 되는 거지 좀 더 빠질 것 같아. 지금 환율이 오른데 좀 더 빠진데 이런 상황을 더 빠진데 이런 소리로 인버스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얘기가 나오는데 자, 현금 있는 분들은 이제 사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잠재적으로 좀 봐보십시오. 잠실 뉴스인데 4억 빠지자 큰 손이 움직인다. 조금 더 빠져야 돼요. 아직 죄송한 얘기지만 59가 17억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용 84가 한 20억 정도 서울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다 왔네요. 네, 거의 다 와긴 했는데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잠실이면 전용 84가 20억 정도. 그 제 예상이랑 크게 차이 없죠. 조금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남았다. 하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현금성 자산이 여유 있고 그리고 뭐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사셔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현금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저런 분들 괜찮아요. 저런 분들은 저런 분들 걱정해서 뭐 하겠어. 저보다 자산이 10배나 더 많은데. 그죠? 네. 현금성 자산이 저런 게 투자죠. 과거만 나 이 가격에 사고 싶어. 그래? 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도 그렇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뭐 나스닥하고 금리하고 보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뉴스가 좀 길었네요. 저기 선남 뉴스 안 읽어야지. 새가 빠져 읽으면 뭐 안 보는데 사람들이.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1340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래전부터 드렸고 좀 많이 가면 3350원 정도까지. 그쵸? 지금 50원 정도에서 똑 하고 부러지고 있습니다. 자, 상방 쐐기형에 대한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환율과 지금 디커플이 아직도 유지는 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얘가 한 번 더 나오고 이렇게 빠지게 될지, 이때는 쇼각 보셔도 됩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면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쇼각을 보셔도 됩니다. 좀 달달하게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오더라도 지금은 중시를 한번 담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빠지게 되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냥 빠지게 되면 사이클 조금 키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 열리게 되거든요. 1320원 정도까지가. 근데 이게 바로 빠지기보다는 아마 콩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오게 되면 우리 자산을 다 팔 거예요. 이 자리가 오게 되면. 이해되시죠? 그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랑 아직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막 폭락해서 막 이 밑으로 빠질 거라고 보지는 마시고, 일단은 제가 지금 161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금 올려가지고 요 정도 9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9월 금리 인상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전에 한번 살짝 더 들었다가 빼는 게 요렇게 만들어주면 참 재밌을 것,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게 나와주면 요게 나름대로 불장이 될 수도 있는데, 불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될 것이라는 건 아니고, 여태까지 그 돈이 돌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금리가 오르면 저 주식시장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와버리면 같이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쭉.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오기를 바라야죠. 그래도 그래도 이제 우리나 이제 그 다른 일본이나 일본이 좀 엔화가 많이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한국, 그리고 이런 상대적으로 저렴한 환율을 가지고 있는 그 개발 도상국의 주식 증시가 살짝 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길가 사실 좀 빠지고 있네요. 네, 괜찮고요. 네, 길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항상 말대로 거 흘러가지 않습니까? 100 근처? 네, 대충 봐도 조금 80 사이, 100에서 80 사이 왔다 갔다. 뭐가 어렵노? 그죠? 근데 이걸 갖다 틱 단위로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러프하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얼마나 편하고 심플한가. 자, 그렇게 되겠고요. 넘어갔어. 엔환율. 엔화가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빠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9 정도 초반에서는 엔화를 적극적으로 한번 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엔화가 9원, 지금 하나도 약세인데 엔화도 약세죠. 엔화는 하나에 비해서 또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물가가 아마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을 거야. 그런데 제가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9.2 초반부터는 제가 엔화를 살 거예요. 엔화를 산다기보다는 이제 그 관련된 증시나 일본 ETF를 사지 않을까 싶어. 저 송가의 말씀이지만 한국보다 일본이 낫습니다. 이 미래가. 지금 일본이 고령화율 28%, 뭐 이탈리아가 25%라고 해요. 한국이 18%인가요? 근데 이게 2035년이 되잖아요. 이거 따라잡습니다. 한국이 65세를 고령화로 잡는데요. 이거 따라잡습니다. 50에서 70세대가요. 70세대가 약 2천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의 약 40%가 이 나이대에 가지고 연령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0세대 분들이 70세대 분들이 이제 65세가 되면 끝이잖아요. 그죠? 70세대가. 그러면은 35년이죠. 따라잡습니다. 가뿐하게 따라잡습니다, 이거. 이 갭이, 이 집중도가 우리가보다 더 큰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 중국은 2040년 정도 되면 아마 될 거예요. 2040에서 45년 사이. 그러니까 한국보다 조금 느려요. 인구 분포가 이탈리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연령 분포도 이런 식으로. 미국도 이렇게, 일본도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좁아요.
미국의 미래가 어두운 거죠. 아직까지는 괜찮아. 이 세대 분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상태는 괜찮아요. 전 이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40대 50대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60대 분들 그러니까 그 새마을 운동 세대라고 하죠. 그분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어린 것들이 막 틀딱이라고 매도하는 거 보면 진짜 화가 나요. 저는 어린 애들이 개념이 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미쳤어요. 걔네들 정신줄 어디다 놓고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자녀들 잘 한번 보세요. 괜찮지라고 말로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올려왔을 때 쓰는 용어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제정신 아닌 애들 많을 겁니다. 물론 그 상황,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인 그냥 그만큼 노출되는 그런 그 컨텐츠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네. 여기도 매력적이긴 했는데 어쨌든 요 자리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뭐 다른 것들 크게 볼 게 있는가? 코스피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제일 문제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는 게 금리인데, 9월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벤트가 이제 정점으로 아마 돌아서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뭐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단호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큰 흐름상으로서는 저평가 국면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도가 이렇게 쳐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기준선을 그렇죠? 지금은 이 정도 위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부터 사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아까 누가 보셨죠? 현금으로 그냥 잠시 아파트 사버리는 거. 그런 것처럼 여유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의 분들, 저희 시청을 해주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이때 사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실을 감수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때 사셔야 되는 거고 요걸 잡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요거는 확인용입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